자, 이렇게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LH. 정부는 이달 말까지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LH의 혁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LH 이번 의혹 이전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토지와 주택이 한 군데 있는 것이죠. 그 조직의 탄생을 좀 보면 2009년이었습니다. 원래는 두 개 조직이 있었는데요. 한국토지공사, 우리가 토공이라고 했던 것이고 대한주택공사, 주공이 있었습니다. 예, 토공, 그러니까 주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땅과 주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둘이 각각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합치자. 그래서 2009년에 그 둘을 합치게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권한도 막강하고 굉장히 규모가 큰데 구조조정을 또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규모 180조가 넘는 9,800만 명 가까운 비대 조직이 나왔었고 그때 많이 주장했던 것이 야, 이렇게 권한이 많고 독점성이 있다면 뭐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감시 시스템이라든가 처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지금은 부동산이 워낙 뜨겁지만 예. 2009년, 10년, 11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죽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아마 LH라는 그런 이제 공룡이 탄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집중돼 있는 권한과 그 조직을 좀 축소하면 지금 같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권한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떼어 놓더라도 또 다른 조직에 가서 붙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누군가는 나오는 권한을 것이 가지고 있다. 예,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아예 뭐 권한 조직을 뭐 따로 떼어 놓고 분리할 게 아니라 한 곳에 둬서 효율성을 지키되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부 감시 시스템이라든가 혹독한 처벌 시스템. 아예 이게 입법이 힘들면 입사하기 전에 투기각서를 써라. 그래서 뭐 무조건 처벌받고 나가겠다, 몰수하겠다는 뭐 그 정도의 대안까지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뭐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도 지금 LH 해체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럼 예상되는 그 혁신 방안에는 어떤 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해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뭐 쑥 들어갔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실 해경도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 지금 해체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3기 신도시 공급인데 이게 지금 뭐 몇 년 뒤로 그렇죠. 물러날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왔던 게 그럼 차라리 뭐 주택청, 주택부로 해서 공공기관에 두지 말고 정부에게 갖다 붙이자 그랬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이거 권한 축소하려고 했는데 주택청이라는 정부기관을 또 만든다는 것도 국민들도 굉장히 싫어할 것이고요.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고 이제 그래서 또 그다음 나온 것이 그러면 LH가 뭐 주택 이런 사업만 하고 땅 관리, 뭐 택지 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하자. 가령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주택공사가 하고요. 서울은 SH가 하고 인천은 뭐 IH가 하고.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쪽에서 또 땅 관리하다가 투기가 문제가 나오면 생길 또 수 어떻게 있고. 예. 됩니까? 그래서 지금 나올 것은 아마도 처벌 시스템,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강화하는 것인가가 그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혁신안에. 자,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또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이걸 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최근에 LH가 평가 점수가 좋았다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 3년 연속 종합평가 A를 받았었고요. 뭐 그것 때문에 뭐 보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성과금 뭐 직원 평균은 거의 1,000만 원이었었고 그다음에 뭐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 임원들은 뭐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었는데 아니 이렇게 투기성이 많고 LH의 이런 것들은 평가하는 기관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봤더니 윤리 경영은 역시나 낙제점이었습니다. 근데 가중치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종합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A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3년 연속 A라는 굉장히 좀 모순된 결과가 나온 거죠. 2019년이면 직원들 투기가 의심되는 시기인데 뭐 그때 맞습니다. 지금 LH는 성과급 잔치 벌이고 있던 네. 그런 셈이네요. 그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성과급 환수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땅을 투기한 거 환수 못한다, 몰수 못한다 하니까 이 성과급이라도 다시 소급 적용해서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과급이라도? 예, 이거라도. 근데 가능은 합니다. 뭐 과거에도 이렇게 평가 점수가
이제 바뀌거나 잘못 책정됐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토해낸 적도 있었는데 100%는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퇴사한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직원들한테는 또 다 완벽하게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나 일단 재평가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또 이 대토 보상제, 이 네. 대토 보상제도 말이 많죠. 결국 그 LH 직원들이 대토 보상제를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악용했죠. 그러니까 예. 뭐 짧게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현금을 주게 되면 현금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사례에 신도시 사업 2, 3년 전에 오히려 부동산을 이 현금이 풀리면서 더 뜨겁게 달궈 넣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 굳이 현금 보상을 하지 말고 뭐 채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땅으로 다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LH 직원이 또 이 대토 보상제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선 1,000제곱미터 이상씩을 갖게 되면 아파트 특별 공급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딱딱 1,000제곱미터씩 나눠가지고 아파트 쪼개기해서. 한 채씩 예. 받게끔 딱 했었고 두 번째 이 대토 보상은 현금을 포기하고 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좀 많이 패스트트랙이 있어요. 뭐 묘목 같은 거 많이 심어도 그래 그냥 다 내가 책정해 줄게 해서 그럼 묘목비도 잘 주고 농사 기간 같은 것도 잘 안 따집니다. 즉 외지인 입장에서는 뭐 현금 보상 받으려면 이것저것 체크할 게 많은데 이 대토 보상은 그냥 넘어가는 게 많단 말이죠.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려서 LH 직원들은 전형적으로 이 대토 보상을 공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제가 분명히 투기에 허점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대토 보상을 이야기할 때도 그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과 외지인들을 분리해야 된다. 또 토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서 3년 소유한 사람, 5년 소유한 사람, 10년 소유한 사람에 따라서 현금 보상액도 뭐 다르게 해야 된다. 세금액도 뭐 그런 제한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토 보상에는 그게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그런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토 보상제 자체는 좋으니까요. 좀 이 제도 자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